지난 17일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 재단과 우드로 윌슨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리고 그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발언한 내용, 그리고 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많은 반론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저는 문정인 특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은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또한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특보가 갖다 붙인 얘기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협상할 의사나 의지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 누차 얘기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의사가 없습니다.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 미국에게 자기도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국과 일본에게 핵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한국의 협상 대상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다시 말하면 협상할 의지도 없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공허하게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굴욕적인 거죠. 그리고 멘트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발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스커드 미사일 하나 안 쏘면 도발 중단하는 겁니까? 서해 5도에서 장사정포 안 쏘면은 도발 중단합니까? 그럼 장사정포를 안 쏘면은, 그리고 한 사거리 600km 1000km 되는 노동미사일, 600km 되는 스커드 미사일 안 쏘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중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멈추는 걸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기간 동안에 멈추는 걸 중단이라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자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대방도 역시 자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입니다.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발을 중단하면입니다. 미사일 발사 올해만 해도 9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중단도 보면은 2차 실험과 3차 실험, 1차 실험과 2차 실험 3에도 3년이 걸렸고 2차에서 3차 실험에도 4년을 이 말대로 아마 중단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4년을 사실은 북한은 때를 보고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그 4년을 핵실험하기 위해서 가진 4년을 우리는 중단이라 보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그때 중단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북한 도발을 중단하면 축소할 수 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미국 전략자산은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은 말 그대로 미국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축소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금 전개된 미국의 25조에 해당되는 우리 국방비, 연 국방비의 6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보호를 위해서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함에 배치한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북한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GBU 탄 같은 걸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발사를 서베일런서 정찰하고 찾아낼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유투기도 사실은 조만간 그 수명을 다해서 미국에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핵이나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발사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우리 국내에 백두, 금강 이런 신호, 음성, 영상 그런 정찰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유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빼요? 북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우리 제때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해서 이렇다 어떻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추적하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적극 대응하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7일 미국의 소리 VOA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문턱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이해한다. 한국 정부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닌 것이다.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겠어요? 냉정을 가정한 아주 사케스틱한 냉소적인 발언입니다. 뭘 알고 말씀하세요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덧붙여 제가 방금 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한미훈련이라는 건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훈련을 축소하다니 역시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는 미국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무슨 절차입니까? 전략 환경평가나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0만 평, 다시 말하면 33만, 10만 평, 10만 평방, 죄송합니다. 10만 평방, 약 3만 평을 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3만 평이냐? 설치 장소, 작업 장소 하는 것이 3만 평을 넘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드 배치대 설치하는 데는 딱 3만 평입니다. 3만 평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 법에 의해서 국회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설치대도 사실은 4만 평이 안 되는 11만 6천 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지금 전략 영향평가나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이걸 33만 평방미터, 다시 말해 10만 평 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게 억지로 이 땅을 주면서 이게 10만 평방을 넘으니까 이게 하시오 하는 억지 춘향입니다. 또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절차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국회 동의? 국회 비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파 규정에 의하면은 설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주한미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기지를 만들어도 앞으로는 전부 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무기 철수는 무기를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은 미군의 전략 한반도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무기는 줄이겠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도 축소하겠다. 이 말씀은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마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원인인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중국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외교 대변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우리나라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누구 생각이냐? 문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100%는 아니지만 41.4%의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고 대통령께서 되셨지만 대한민국은 5,100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41.4%의 지지, 41.4%의 선택도 이 생각을 동의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우리 5,100만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때문에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미 간에 대북 3 공조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또 하겠다고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CVD, Comprehensiv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할 수 있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armament, 비핵화가 될 때에 비핵화를 할 조치가 시작될 때에 그런 의도를 북한이 확정적으로 보일 때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국과 미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한미 간의 공조를 위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3원칙은 뭐죠? 그리고 이때까지 지켜온 건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한국 내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동맹국 간에 상대가 있는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파전 굽다가 전 뒤집듯이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이거 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말에 무게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시키겠다. 이 특보님이 그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제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전제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 조건들이 뭡니까? 이 조건들이 바로 북한이
1960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는 남북 연방제를 통한 통일의 기본 조건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념이 다른데도 이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이 이념이 다른데 그 이념을 갖도록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이 처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들이 바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주한미군 철수, 국가안보법 철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스타일의 통일을 하도록 기반을 깔아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이것을 연계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연계라는 것은 먼저 하고 난 뒤에 뭐가 아니고 같이 같은 스텝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멈춘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북한 통일의 조건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게 국가를 위한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협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특보로서의 조언입니까? 다음입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특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집니다. 왜 깨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 억지와 동시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근간의 인력입니다. 근간입니다. 근데 동맹의 근간을 보호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미동맹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맹의 근간을 흩뜨릴 뿐만 아니라 동맹 간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 나라다라는 생각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는 이유는 사실 6.15 17주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한반도 이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문 대통령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지 말지 탐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했을 거라는 분석을 내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분석이 말이 안 되고 분석이 사실이라면 더 엄청난 겁니다. 더 기가 찬다는 거죠. 간을 볼 것을 간을 봐야죠. 진짜 우리가 간 배밖에 나온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저지르는 왕왕대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6월 29일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미국 간을 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인식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대통령의 멘토로서도 문재인 특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특보는 많은 문제가 소란이 일어나자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이 아니고 개인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이나 추가적인 언급이나
멘토를 보면은 군데군데 대통령 생각을 내가 전달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생각을 그렇게 굳혀주는데 멘토라는 사람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는 지식과 함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토 그만두라 라는 한국당에 또 바른정당에서의 반론이 제기되고 국민들이 원성이 나오니까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가 나는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만큼 조언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님, 조언과 대통령의 멘토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분석과 사고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대통령의 지식에 아는 것에 한반도의 안보를 보는 것에 영향을 주신다면 더 이상 멘토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언도 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훈련을 축소하다니 역시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는 미국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무슨 절차입니까? 전략 환경평가나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0만 평, 다시 말하면 33만, 10만 평, 10만 평방, 죄송합니다. 10만 평방, 약 3만 평을 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3만 평이냐? 설치 장소, 작업 장소 하는 것이 3만 평을 넘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드 배치대 설치하는 데는 딱 3만 평입니다. 3만 평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는 국방부 법에 의해서 국회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설치대도 사실은 4만 평이 안 되는 11만 6천 평방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지금 전략 영향평가나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이걸 33만 평방미터, 다시 말해 10만 평 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게 억지로 이 땅을 주면서 이게 10만 평방을 넘으니까 이게 하시오 하는 억지 춘향입니다. 또 절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절차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국회 동의? 국회 비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파 규정에 의하면은 설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주한미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기지를 만들어도 앞으로는 전부 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 무기 철수는 무기를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은 미군의 전략 한반도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무기는 줄이겠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도 축소하겠다. 이 말씀은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마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원인인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처음에 이게 중국 방송인 줄 알았어요. 미사일 발사 올해만 해도 9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중단도 보면은 2차 실험과 3차 실험, 1차 실험과 2차 실험 3에도 3년이 걸렸고 2차에서 3차 실험에도 4년을 이 말대로 아마 중단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4년을 사실은 북한은 때를 보고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그 4년을 핵실험하기 위해서 가진 4년을 우리는 중단이라 보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그때 중단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북한 도발을 중단하면 축소할 수 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미국 전략자산은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은 말 그대로 미국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나가라 들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축소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금 전개된 미국의 25조에 해당되는 우리 국방비, 연 국방비의 60%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보호를 위해서 전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함에 배치한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북한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GBU 탄 같은 걸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발사를 서베일런서 정찰하고 찾아낼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유투기도 사실은 조만간 그 수명을 다해서 미국에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핵이나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발사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우리 국내에 백두, 금강 이런 신호, 음성, 영상 그런 정찰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유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빼요? 북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우리 제때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해서 이렇다 어떻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내는 추적하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적극 대응하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17일 미국의 소리 VOA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문턱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이해한다. 한국 정부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닌 것이다. 이거 진심으로 한 얘기겠어요? 냉정을 가정한 아주 사케스틱한 냉소적인 발언입니다. 뭘 알고 말씀하세요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덧붙여 제가 방금 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한미훈련이라는 건 한국 960년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는 남북 연방제를 통한 통일의 기본 조건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념이 다른데도 이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이 이념이 다른데 그 이념을 갖도록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이 처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들이 바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주한미군 철수, 국가안보법 철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스타일의 통일을 하도록 기반을 깔아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이것을 연계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연계라는 것은 먼저 하고 난 뒤에 뭐가 아니고 같이 같은 스텝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멈춘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북한 통일의 조건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게 국가를 위한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협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특보로서의 조언입니까? 다음입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특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집니다. 왜 깨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 억지와 동시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목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근간의 인력입니다. 근간입니다. 근데 동맹의 근간을 보호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미동맹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맹의 근간을 흩뜨릴 뿐만 아니라 동맹 간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 나라다라는 생각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는 이유는 사실 6.15 17주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한반도 이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문 대통령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지 말지 탐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했을 거라는 분석을 지난 17일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 재단과 우드로 윌슨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리고 그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발언한 내용 그리고 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많은 반론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저는 문정인 특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은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또한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특보가 갖다 붙인 얘기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협상할 의사나 의지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 누차 얘기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의사가 없습니다.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 미국에게 자기도 미국과 대등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한국과 일본에게 핵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한국의 협상 대상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다시 말하면 협상할 의지도 없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공허하게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굴욕적인 거죠. 그리고 멘트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발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스커드 미사일 하나 안 쏘면 도발 중단하는 겁니까? 서해 5도에서 장사정포 안 쏘면 도발 중단합니까? 그럼 장사정포를 안 쏘면은 그리고 한 사거리 600km, 1000km 되는 노동미사일, 600km 되는 스커드 미사일 안 쏘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중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멈추는 걸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기간 동안에 멈추는 걸 중단이라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자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대방도 역시 자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입니다.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발을 중단하면입니다. 중국 외교 대변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우리나라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누구 생각이냐? 문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100%는 아니지만 41.4%의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고 대통령께서 되셨지만 대한민국은 5,100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41.4%의 지지, 41.4%의 선택도 이 생각을 동의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우리 5,100만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때문에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미 간에 대북 3 공조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또 하겠다고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CVD, Comprehensiv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할 수 있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Disarmament, 비핵화가 될 때에 비핵화를 할 조치가 시작될 때에 그런 의도를 북한이 확정적으로 보일 때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국과 미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의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한미 간의 공조를 위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합의한 3원칙은 뭐죠? 그리고 이때까지 지켜온 건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 간에 상대가 있는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파전 굽다가 전 뒤집듯이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이거 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말에 무게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시키겠다. 이 특보님이 그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제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전제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 조건들이 뭡니까? 이 조건들이 바로 북한이